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우리의 일상을 만드는 과학기술의 중심에는 시간의 약속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계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치를 알려면 100나노초 수준의 정확한 시계가 필요합니다. 그보다 오차가 심해지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정확한 시각을 만드는 연구자. 저희 스스로 타임키퍼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정확한 시각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정밀한 시계로 대한민국의 일상을 지키는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과학 1번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연구원. 매일 같은 시각에 울리는 알람이 있다는데요. 저희가 대한민국 표준시 유지를 위해서 12시에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실험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표준시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가장 먼저 숫자들을 빼곡하게 체크하는데요. 우리가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서 체온을 재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 시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정상인지 보는 겁니다. 이게 다 시계예요? 네, 이게 다 시계입니다. 이것도 시계고, 네, 이것도 시계고, 여기 있는 5개도 다 시계입니다. 아주 일정한 1초를 계속 내어주고 있는 시계인데 우리가 그냥 손목 시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시계입니다. 초능을 다투며 더 정확한 시계에 도전하는 허명선 박사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총 10대의 상용 시계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데요. 고가의 시계지만 성능이 조금씩 다르기에 생기는 오차를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한 시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시계들이 어떤 건 빠르게 가고 어떤 건 느리게 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정확하게 1초가 만들어지도록 여기에 있는 이 시설들이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똑같은 게 지금 2개 있잖아요. 이유는 혹시 하나가 죽더라도 다른 하나를 정상 동작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업용으로 하나를 더 지금 만들어져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측정된 시각은 UTC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UTC는 세계 협정시라고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시각이고요. 과거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본으로 한 시각이 현재 세계 협정시의 기본이 됐는데요. 각국은 세계 협정시의 경도에 따른 시차를 더해 그 지방의 표준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협정시는 전 세계가 공통의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화되어 세계화 시대 금융, 항공, 정보통신 등 많은 분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동일한 시간을 사용을 해야 모든 통신이든 교통이든 이제 원활하게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시간에 있어서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협정 세계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한 나라가 단독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함께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협정 세계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연구원에서 측정한 시각과 우주에 떠다니는 위성 시계를 서로 비교한 후 그 오차를 프랑스에 있는 국제 도량형 총국으로 보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설치된 약 200여 개의 시계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세계 협정시는 이 모든 값의 평균을 산출해서 만들어집니다. 연구원에서 측정한 데이터는 조금씩 오차 보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좀 있으면 지금 바뀌었습니다. 사르프 16이니까 10항에서 16순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바뀐 게 주파수로 치면은 여기 15개 붙어 있고 마지막 16번째 자리가 바뀐 겁니다. 주파수로는. 이렇게 작은 주파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주파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원자 시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도 감지가 가능한 원자 시계는 지하 1층 실험실에 있다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시계가 있는 곳인데요. 대한민국 표준시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계이기 때문에 강철문이 지금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이 도처에 우리 스마트폰의 신호라든지 각종 무선 신호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게 이 안으로 들어가면 잡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두꺼운 문으로 이렇게 이제 막아가지고 차폐를 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안으로는 원자 시계의 주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신호가 차단됩니다. 전화가 안 되죠? 저기 보이는 게 이제 그 세슘 원자 분수 시계가 되겠습니다. 세슘이라는 원자를 이용해 시계를 만들었다는데요. 길다란 원통형의 모습은 도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와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원자의 상태를 오랫동안 관찰하기 위해서는 원자를 진공 내에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가둔 다음에 분수처럼 위로 쏘아 올립니다. 쏘아 올렸다가 떨어질 때의 그 시간 동안을 저희가 측정을 하는 거죠. 원래 그 원자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시간은 한 1초 정도 되죠. 근데 그 안에서 원자가 90억 번 정도 안에서 이제 진동을 하는 그 주파수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진자로 움직이는 시계를 보면 1초에 한 번 움직이는 것보다 1000번 움직이는 게 더 정확하고, 그래서 우리 보통 손목 시계에 들어있는 거는 수정 발진자라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동하는 발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자는 그거보다 훨씬 빠른 9192-631-770번을 1초에 진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정확한 시계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움직임보다도 정확한 원자의 진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억 년에 단 1초가 틀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계라는데요. 여기에는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들어보시면 약간 새가 짹짹거리는 것 같은 짹짹 소리가 지금 들리시죠? 짹짹거리는 소리요? 아, 네. 저 소리의 근원을 따라서 한번 가보시죠. 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잡음이 매우 적은 주파수를 만드는 발신기가 있습니다. 저 잡음을 위한 기계인데 네. 소리가 아, 그렇죠. 소리가 엄청 큰데요. 여기가? 네, 그래서 이거 딜레마인데요. 이렇게 이제 저 온도를 매우 낮추려면 이렇게 열심히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보시면 11켈빈 이렇잖아요. 우리 섭씨 온도를 생각하면 섭씨 온도를 하면 마이너스 270도. 시계를 오래 사용하면 평균값이 바뀌게 되는데 그동안 시계 자체의 잡음 때문에 주파수 변화를 파악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허명선 박사는 저잡음 주파수 발진기 시스템 개발로 더욱 정확한 1초를 구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원자는 이 진동자의 주파수가 변하는 걸 이제 원자가 이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잡음이 너무 심하면 한 달 내내 관측을 해도 그 변화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잡음이 적다, 아주 잡음이 적으면 조그만 변화도 눈에 이제 확 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관찰을 해도.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표준시의 변화를 아주 잘, 그러니까 표준시를 잘 유지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1년 이상 걸리던 주파수 평가를 몇 주 내로 단축시킨 것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허명선 박사는 지난 2019년에 표창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시간 표준 그룹의 장을 맡으며 대한민국 표준시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성과는 따로 있다는데요. 대한민국 표준시, 국제적으로는 UTC 크리스라고 합니다. 그 UTC 크리스의 성적을 사실 매달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월말 평가를 매달 받고 있고요. 그
결과는 이 BIPM이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도량형 총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세계협정시와 비교해 각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시각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0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표준과학연구원이죠. 보시면 1.9, 2.2, 2.0, 1.7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뭐 8.7, 3.0, 2.1 이 숫자가 대체로 10나노초 안으로 들어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결과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거의 이제 0에 달라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정도로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이제 몇 군데 안 되고요. 지난달에는 특별히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 과학기술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모든 게 다 시각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들이 각자의 독립적인 시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시계를 개발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아주 좋은 성능의 시계를 잘 개발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아주 정확한 시각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자 물리학을 전공한 허명선 박사. 단시간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 지난한 기초 연구지만 삶의 기반이 되는 연구라는 자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누군가를 만나 담소를 나누는 허 박사. 연구 생활의 버팀목이 돼주는 특별한 사람이라는데요. 과제로 받았어. 이분은 유대혁 박사님이시고요. 현재는 이제 제가 작년 5월부터 이제 그룹장을 맡고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시간센터를 진두지휘하셨던 이전 센터장이십니다. 사실은 허명선 박사께서 연구원에 들어온 이후로 원자 시계 개발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전송하는지 하는 연구, 뭐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잘 해왔기 때문에 그룹장이 되신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허명선 박사에게 언제나 아낌없이 지식을 내어주는 든든한 멘토랍니다. 오늘 두 사람이 제작진에게 소개하고 싶은 연구원의 상징이 있다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7개의 기둥이 지금 우리가 실제 과학기술에서 쓰고 있는 7개의 단위를 나타냅니다. 제일 끝에 있는 게 이제 화강암 기둥인데 견고하고 단단한 어떤 이제 양을 나타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물질량 단위를 나타내고요. 이 벽돌을 만들려면 고온에 구워야 되니까 온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콘크리트, 무겁잖아요. 그래서 얘는 질량, 질량입니다. 저기 있는 약간 흰색은 알루미늄 기둥인데 전도도가 좋으니까 저거는 전류의 단위, 암페어를 나타내고요. 이제 나무는 길이가 이제 자라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얘는 길이 단위, 미터. 그 다음에 빛의 밝기와 관련된 광도 단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빛을 잘 투과하니까 이제 이게 그 시간입니다. 이게 시간. 이게 왜 시간일까요? 이거는 높은 기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금속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녹이 슬게 되는데 녹이 쓰는 금속이 다시 녹이 없어지진 않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시간도 그냥 쭉 앞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만 간다. 뭐 이런 의미로 만든 게 아닐까. 오, 좋은데요? 뭘로 짰나요?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기에 그룹장으로 지내는 동안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만 가득 채우고 싶은 마음인데요. 써야 되니까. 7개의 단위를 다루는 그룹장이 하는 주된 역할은 그 각 단위를 잘 유지를 하고 그걸 보급하는 일을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그 시계 자체의 기술을 어떻게 하면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주로 했다면 그룹장이 된 이유는 그 연구의 결과를 실제로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납품되는 거는 유저가 써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편하게 써야지. 괜찮은데? 그런 업체가 있구나. 그날 오후 장비를 챙기고 외출할 채비를 하는 허명선 박사.
센터요? 아, 네. 우리나라의 좌표를 관장하는 주요 시설이라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 원자시계의 좋은 응용처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룹장이 되고 나서 부쩍 마음으로 가까워진 곳입니다. 사실 시계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내비게이션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위치를 알려면 한 10나노초에서 한 100나노초 정도 수준의 시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우주에 떠 있는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가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GPS 위성에 시기가 다 있는 거예요? 네, GPS 위성 안에 조그마한 원자시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시계로는 초 단위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그 초에 예를 들어 1000분의 1초가 틀렸다. 그러면은 빛이 1000분의 1초면은 300km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분의 1초가 틀리면 서울을 가려고 했는데 대구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1000분의 1초 때문에? 네, 1000분의 1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아주 정확한 시각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참을 달려 어느덧 도착한 세종시. 저기 보이세요? 저기 하얗게 솟아있는 저거. 흔히 별이나 달을 보는 광합식 망원경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관측하는 망원경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파 망원경으로 지구 좌표계에서 한국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량하거나 지각 변동을 정밀하게 관측해 지진이나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총 넉 대의 전파 망원경 중 석 대는 천체 관측을 위해 천문연구원에 있고 나머지 한 대가 이곳에서 측량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밀도, 해상도 뭐 이런 카메라로 보면 30만 킬로 떨어져 있는 달 위에 쌀 한 톨, 한 3mm 정도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분해능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정확도인지 저도 매우 정확하다는 알고 있었지만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잘해주셔서. 전파 망원경에도 상용시계가 활용되는데 표준연구원의 원자시계 신호와 비교해 틀어진 주파수를 보정하는데요. 여기에도 연구팀의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노랗게 꼬아져 있는 이 선, 이게 지금 광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보내온 신호를 끄집어내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허명선 박사는 구리선 대신 보다 빠르고 손실이 적은 광섬유를 통해 주파수를 정밀하게 전송하는 데 기여했는데요. 전파망원경은 천문 현상을 잘 관측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장점은 굉장히 정확한 시각 차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망원경 사이트마다 있는 시계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사실 아시아에는 사실 저희밖에 갖고 있지 않고요.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정도가 가지고 있어서 이 기술을 잘 만들어서 성숙을 시키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될 거고,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가 시계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면 우리가 그걸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쪽으로 전달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며칠 후 다시 찾은 연구원. 실험실은 전선이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뒤얽혀 있는데요. 이 실험실 자체가 하나의 초대형 시계와 같답니다. 왜 이렇게 전선이 많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진공 안에 원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수많은 레이저가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레이저 중에 하나는. 시계가 동작하려면 아주 정확한 타이밍이 차례차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모든 게 사람 손으로 할 수는 없고 다 전기적으로 껐다 켰다 해야 되니까 이 수많은 전선들이 지금 동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근엔 세슘 대신 다른 원자를 이용해 시간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연구팀은 이터뷴이란 원자와 빛의 주파수를 이용해 시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시계들은 대부분 그 주파수 원이 기가헤르츠 또는 메가헤르츠 대역의 이제 주파수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보다 10,000배 이상 높은 빛의 주파수를 사용을 해서 시계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눈금이 세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변화도 더 잘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정확한 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의 눈금이 촘촘할수록 길이를 더 정확하게 잴 수 있듯이 이터뷴 원자는 세슘 원자보다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눈금이 10,000배 이상 좋아지는 것과 같은데요. 레이저를 이용해 이터뷴 원자를 격자에 가둔 다음 진동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1초를 계산합니다. 분수시계의 경우에 한 1억 년에 1초 정도 틀리는 시계고 이거는 한 10억 년에 1초 정도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시계 저거는 한 100억 년에 1초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에 한 1초 틀리는 시계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터뷴 광격자 시계의 핵심은 바로 이 작은 챔버에 있습니다. 모든 파장의 빛에 대해서 반사가 전혀 없는 물질이 이 안쪽에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빛이 들어가면은 안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터뷴이라는 원자가 갇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는 아주 그 세계에서도 없는 거의 유일한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가 외부 빛에 노출되면 진동수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장치로 문제를 해결하고 100억 년에 1초를 틀리는 정교한 시계를 개발한 겁니다. 광격자 시계가 개발이 되면서 세슘 원자 분수 시계보다 뭐 100배 이상 정확한 시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초를 다시 정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있고요. 그게 머지않은 미래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초의 정의가 일어날 때 충분히 기술이 성숙되어 있어야 초의 정의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초의 정의에 기여를 한 나라가 결국은 선진국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의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한데요. 시간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있기에 오늘도 대한민국의 시계가 흘러갑니다. 저희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제 7개의 단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시간과 실제 시간의 차이가 나는지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마음속의 5초와 실제 5초를 테스트해보는 것이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네. 시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요? 되돌릴 수도 없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인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오래된 주제이면서도 잘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주제인데 인류의 오랜 꿈이라고 표현한 게 아주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피디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 역시 시계를 자주 봐가지고 제가 시간 감각이 생겼나 봅니다.